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올해 75세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와 막일로만 살아온 김만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와서는 집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는 완전히 기겁을 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평생을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농사짓고 막일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논밭에서 일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품상 받아서 아들 학비 대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느꼈어요. 아버지, 이제 병원비도 없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계세요.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 바쁜 줄 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와 계시면 애들 교육에 안 좋으니까 제발 서울로는 오지 마세요. 좁기도 하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119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간병인이 다 들었다고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아버님 재산은 진짜 없는 거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글쎄, 근데 이상하게 통장도 안 쓰시고 어딘가에 모아둔 것 같아.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정신 잃고 있는 사이에 제 가방을 뒤져서 서류들을 찾아낸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이럴 수가. 아파트 두 채 예금 통장에 3억. 평생 거지처럼 살더니 이런 돈을 감춰둔 거야. 그 순간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충격이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이놈들한테는 그냥 탐욕의 대상이었구나. 그때부터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효자효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 많이 아프셨죠? 제가 못 와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좋은 방도 준비할게요. 갑자기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러더니. 아까 그게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죠. 정말 웃기더라고요. 재산 있는 줄 알았다고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들었거든요. 당연히 우리 몫이지. 지동생이랑 나누면 안 돼요. 조용히 해. 장남인 내가 다 가져야 해. 그동안 아버지 모신 것도
우리잖아. 모셨다는 게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모신 거였나 봐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게 결국 너희들 탐욕거리였구나. 퇴원하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저놈들이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 그럼 내가 먼저 끝을 내버리자. 법무사 사무소에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제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직계 자녀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어요. 정말 확실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보다 확신하는 결정은 없었어요. 그 법무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은 자식들한테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더 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가짜 효도를 했죠. 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말 역겨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가짜 관심이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이놈들은 제 재산 걱정만 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 잘 관리해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법무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는 순간이 왔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피상속인 김만수 씨의 전 재산인 아파트 두 채와 예금 3억 2천만 원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직계 자식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럴 리 없어요. 장남인 제가 상속권이 있는데 이건 불공평해요. 소송하겠어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 편지가 나왔어요. 준호야, 며느라,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가난해서 너희에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욕했을 때 이미 마음의 재산은 끊어졌다.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내 마지막 재산은 너희가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통곡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기부한 재단은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거액을 사회에 기부한 훈훈한 소식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시죠. 반면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그 폐륜 자식들이래. 부모 무시하다가 재산 날린 사람들 길거리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있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을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해요. 제대로 된 곳에 제 돈이 쓰이고 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